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월요일 석가모니 탄신일 대체 공휴일이군요. 원래 수업을 오늘 수업 동영상으로 올리기로 약속을 했기에 이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지난주에 했던 수업 내용, 즉 14장 1절 내용, 그걸 기반으로 약간 변형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수업 시간은 대략 한 20분 정도 영상을 올릴 거고, 그 마지막에 그 과제 형태로 문제를 2개 줄 테니까 이 영상을 들으시고 과제 제출을 화요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까지 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 14장 1절에서 배웠던 내용은 그 시퀀셜 디텍터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언급을 처음 했었죠. 그 시퀀셜 디텍터라는 거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싶어 했던 그 시퀀셜 스위칭 서킷의 하나의 예인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입력 X가 그 1년에 연속되는 입력이 쭉 들어옵니다. 1010 하는 값들이 물론 랜덤한 값이죠. 랜덤할 수도 있고 정해진 값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입력되는 값들 중에서 규정된 입력열이 일어날 때, 즉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는 뭐 101을 검색한다거나 또는 뭐 1001을 검색한다거나,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1001과 010을 동시에 검색하는 그런 회로도 우리가 구성을 한번 해봤었는데, 어쨌든 그 규정된 입력열이 일어날 때 출력 Z가 1이 되는 회로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자 했던 것을 배웠었죠. 그런데 그 첫날 배웠던 그 101을 디텍션하는 그 회로는 그 밀리머신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그거를 무어 머신으로 설계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무어 머신으로 설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밀리 머신으로 설계하는 방법,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바로 이 전 시간에 그 1001, 010 그거 아마 할 때 그 무어 머신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정확하게 밀리 머신과 무어 머신의 설계 방법의 차이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14장 1절 처음 배웠을 때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즉 입력 패턴이 101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101이 물론 여기서 처음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는 경우, 우연히 이제 패턴이 101이다 보니까 뭐 순서는 상관이 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입력 패턴이 어떤 값으로 들어오는지가 사실 중요하긴 중요하죠. 어쨌든 101을 입력했을 때 그 값이 들어오면 그 순간을 감지하는 회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무어 머신으로 설계를 할 거고, 설계하는 플립플롭은 JK 플립플롭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가 변형된 문제를 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출력이 그 1이 되는 순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1, 0, 1을 감지해서 출력이 1이 나왔고, 다시 여기 1, 0, 1을 감지해서 출력이 1이 나왔지만 다음에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중복돼서 1, 0, 1을 검색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1이 나와야 하는 그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출력 Z가 1이 된 후에도
회로는 리셋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입력 예가 이렇고 그 입력 예에 대한 출력 값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지난주에 14장 처음 배울 때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지 차이가 밀리머신을 뭐로? 무어머신으로 해석을 한다. 무어머신으로 해석을 한다. 이제 이걸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무어머신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첫 번째 스텝은 당연히 뭘 하는 거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다시 그 회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스테이트란 이 단어가 참 간단한 단어면서도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 상당히 생각하기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플립플롭의 출력값들, A 플립플롭, B 플립플롭의 출력값, 요 두 개를 묶어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두 개의 플립플롭을 섰을 경우에는 이 출력값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00, 01, 10, 11 모두 몇 개? 4개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만들어지는 이 4개의 상태가 어떤 입력들에 의해서 어떤 패턴으로 바뀌는지를 도식적으로 그린 그림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즉, 이 시퀀셜 서킷을 설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의 상태 수로 설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최소의 상태 수로 설계를 해야 사용되는 플립플롭 수를 로그 개수죠. 이의 로그 개수만큼 제일 적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가장 큰 그 핵심 요소는 상태 수를 최소로 가져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내용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일단 그 첫 번째 상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밀리머신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무어머신으로 설계를 하는 거니까, 무어머신 경우에는 이걸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무어머신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상태를 그리고 이 상태 안에 상태 이름과 중요하게 출력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어 같은 경우에는 입력 값이 출력 값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출력 값은 오로지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태라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그 상태 안에 해당되는 출력을 같이 그려주는 것이 밀리회로와의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초기 상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일단 그 입력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값 1, 1, 0, 1 요 값이 아닌, 기억을 하지 않아야 될 상태, 즉 초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쉽게 기억을 해야 될 값이 1과 0과 1의 연속적인 입력인데, 그 기억의 패턴이 사라지게 되는 초기 상태를 우리가 이름을 가상태라고 하고, 당연히 출력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태와 출력값을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태는 입력이 1이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는 상태, 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즉, 입력이 x가 1이 들어오면 최초 우리가 1을 기억한 것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상태라는 걸 만들어서 나 상태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 표시된 요 1이 바로 입력값이고요. 그죠? 1이 되는 거고, 나 상태에서의 출력값은 당연히 아직까지 패턴이 그 101을 다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상태에서의 출력값도 0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상태는 출력이 0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지금 그리는 그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제가 첫 시간에 그랬던 그 밀리머신 그리는 거하고 되게 유사해요. 유사한데 단지 스테이트 다이그램의 구조적인 그림 형태가 다르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가 상태에서 입력이 0이 들어왔을 때도 뭐 고려를 한다면, 굳이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최초 상태에서 0이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데, 0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 상태에서 머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상태에서 1을 최초 1을 기억한 거 이후에 다시 0이 들어왔을 때, 1이 들어오고 0이 들어오면 당연히 1과 0의 패턴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다 상태로 천일을 합니다. 입력이 0이었고 그때 출력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 상태에서 x가 1이 들어온 경우도 고려를 한다면, 굳이 즉 첫 번째 입력이 1이 되고 그 다음 입력이 1이 된 경우, 그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1은 삭제를 하고 최초 1을 기억한 상태, 즉 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 상태에 회귀하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상태에서 다시 입력이 1이 들어오면, 그 얘기는 최초 1, 그 다음에 0, 그리고 다시 1이 입력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큰 밀리회로하기 차이가, 밀리회로에서는 그 1이 들어오면 출력이 1이 되는 것과 동시에 최초 1이 되는 거, 최초 1이 되는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 상태로 천이 되는 그림을 그렸었죠. 하지만 나 상태에서의 출력 값은 0이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출력 값이 0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우에 1이 들어오고 0이 들어오고 1이 들어오면 출력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상태에서 1이 들어왔을 때 나 상태로 천일을 할 수가 없고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무어 머신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나 상태, 그리고 나 상태는 당연히 입력 X, 입력 1에 대해서 출력은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그 무어 회로가 밀리 회로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 상태에서, 마지막이 아니네요. 다 상태에서 x 값이 0이 들어오면, 그 얘기는 패턴상으로 100이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굳이 기억했던 모든 이전의 프로세서가 초기 리셋이 돼서 어디로? 가 상태로 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 상태에서 x가 0이 되면, x가 0 입력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요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미 라 상태는 입력 값이 최초 1이 들어온 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이 들어온 상태가 라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0이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요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 0. 바로 1, 0이 들어왔을 때 기억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다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라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어디로 간다? 다 상태로 가야 된다. 그걸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에서 다시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로 가겠죠. 출력이 1이 나오면서 즉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상태 그래프가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완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태는 라 상태에서 입력이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 상태라는 게 입력이 101인데 여기서 다시 1이 들어오면 이전에 기억했던 이 모든 프로세서가 다 사라지고 최초 1을 기억하는 상태, 그게 어디였나요? 나 상태였네요. 나 상태로 천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 상태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 가에서 0일 때와 1일 때, 나 상태에서 0일 때와 1일 때, 다 상태에서 0일 때와 1일 때, 그 다음에 라 상태에서 0일 때와 1일 때, 모든 상태의 천일을 고려했기 때문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완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상태표를 완성하는 거죠. 상태표는 이 상태표가 그 밀리머신 그리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출력에서 x가 0일 때, x가 1일 때의 그래프가 없어지고 오로지 이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 출력 Z가 그게 밀리머신의 상태표와 차이점이죠. 자, 그럼 상태도를 우선 가, 나, 다, 라 순으로 적고 가 상태에서 입력이 0이 들어왔을 때와 1이 들어왔을 때, 나 상태에서도 입력이 0이 들어왔을 때와 1이 들어왔을 때, 다 상태에서 0이 들어왔을 때의 상태와 1이 들어왔을 상태, 가라. 이런 식으로 라 상태에서도 0이 들어왔을 때와 1이 들어왔을 때 상태, 그리고 각각의 상태에 대한 출력값 0, 0, 0, 1을 적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어 회로의 출력값은 현재 상태가 결정한다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표가 완성이 되면 상태표에 있는 상태들을 그 플립플롭의 출력값으로 할당한다는 걸 해야 돼요. 즉 4개의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개의 플립플롭을 쓰고 2개의 플립플롭 출력값이 00가 되는 경우를 가 상태로 하겠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들을 다 00로 바꿔주고 나 상태를 01로 하겠다 라고 하면 나와 있는 모든 나들을 다 다가 아니라 나를 0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 상태를 0일로 할 수, 10으로 할 수도 있고 11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진리표 그리는 개념으로 상태표를 그릴 거니까 다 상태는 그냥 10 상태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다를 10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라를 11 상태로 만들고 11에 나와 있는 11에 따라서 요 라 상태를 11로 바꿔주면 최종 상태 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앞쪽이 A 플립플롭, 뒤쪽이 B 플립플롭, 요것이
A 다음 상태, 여기가 B 다음 상태, 여기도 A 다음 상태, B 다음 상태. 단지 A 다음 상태가 또는 B 다음 상태가 두 개씩 있는 이유는 X 값이 0일 때와 1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그 상태표를 가지고 다음 상태 맵을 그립니다. 이건 이제 여기 표를 그리는 건 아니고요. 다음 상태 맵을 그립니다. 다음 상태 맵은 여기 나와 있는 0, 1, 0, 1, 0, 1, 0, 1, 0, 0, 1, 0, 0, 0, 1, 0라고 표기를 합니다. B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0, 0, 0. 다 제로네요. 그 다음에 1, 1, 다 1이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맞나요? 아까 한 거는? 맞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다음 상태 맵을 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묶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카놈에 묶듯이 이렇게 묶어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단계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거는 뭐죠? 플립플롭의 JK 플립플롭에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입력 JK의 부울 대수식을 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 다음 상태 맵을 가지고 JK, 물론 A 플립플롭입니다. A 플립플롭의 JA 값과 KA 값이 어떻게 입력되어야 이 상태가 이렇게, 이 상태가 이렇게, 이 상태가 이렇게, 이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플립플롭의 여기표를 가지고 플립플롭의 여기표를 가지고 Q가 JK 플립플롭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 Q가 다음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도대체 J 입력과 K 입력이 어떻게 입력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제로에서 다음 상태 제로로 갈 것이냐. don't care와 don't care 뭐가 있죠? 00와 그 다음에 reset 01 즉 0x다.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응? 아이씨 조져버렸대. 조져버렸네. Q 플러스 JK 00이 0x다. 그 다음에 01이면 set 10과 톡을 11이 있다. 1x 10이면 reset 01과 톡글이 있다. 그러면 x1 그 다음에 11이다. 허허이 11이다. 그러면 don't care 00와 set x 0이 있다. 여기 지금 JK 플립플롭의 여기표인데 그 여기표를 보고 요 A 값 0이 0으로 가려면 JK 입력은 0x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x가 1일 경우에도 0x다. 0에서 0으로 가는 거는 어디가 있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다네. 그 다음에 0에서 1로 가는 경우는 1x다. 1x다. 그 다음에 1에서 1로 가는 경우는 x0다. x0 x가 아니군요. x0 이번에는 1에서 0으로 가는 경우 1에서 0으로 가는 경우 x1 1에서 0으로 가는 건 x1 이런 식으로 플립플롭 입력식에 대한 차기 상태 입력 맵을 그린 거지. 입력 맵.
인풋 이퀘이션을 맵 형태로 그립니다. 그리고 나면 같나요? 지금 그린 게 1xx xx 그 다음에 xx 네, 같군요. 갖고 나면 이제 이 놈을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내면 뭐가 되나요? x 바 b 얘는 이렇게 묶어내면 x b와 이렇게 묶어내는 거죠. 이렇게 묶어내면 x 바 b 바 x 바 b 바 x b b x 바 b x 바 이런 식으로 B 플립플롭에 대한 플립플롭의 인풋 이퀘이션을 카노 맵으로 작성을 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직접 칸을 채워보세요. 칸이 다 채워졌으면 확인을 하시고 본 내용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묶어냅니다. 묶어내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 묶어야 되네요. 그러면 x 얘는 어떻게 묶나요? 이렇게 묶으면 x 바 됐나요? x 바 마지막으로 아웃풋. 이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그 카노 맵을 써도 되긴 되는데 지금 뭐 어차피 상태가 4개밖에 없으니까 출력 Z를 1로 만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 A가 1이고 B가 1인 경우. 아이고 미안합니다. 요 두 가지 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Z는 A, B, A and B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에 의해서 모두 4개의 플립플롭 입력식과 그 다음에 출력값. 자, 이거 상태 입력 상태까지 다 입력값까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회로도가 최종 목적은 회로도인데 이 회로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먼저 클락을 묶어서 클락의 액티브 엣지가 폴링 엣지인지 라이징 엣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JA가 엔드 게이트네요. B와 X 바. 그 다음에 KA는 아이고 KA는 이 칸이 좀 좁은데 먼저 오아 게이트를 그리고 엔드 게이트 그리고 엔드 게이트 그리고 이 엔드 게이트 입력 두 개는 각각 글자만 X 바, B 바, X B 이런 형태로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JB하고 KB는 X와 X 바.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 Z는 뭐 어차피 좀 간단한 회로니까 이 플립플롭의 출력 A하고 B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Z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 그림은 그리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엔드 게이트만 그려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리는 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플립플롭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그죠? JK 플립플롭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Q 다음 상태는 JQ바 O와 K바 Q. 그거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다음 상태식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저거네요. 헷갈려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린 회로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역계산. 즉 우리가 처음에 그 시퀀셜 디텍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최종으로 그린 게 회로도인데, 이 회로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날리시스를 해보려고 그래요. 디자인의 역순. 그걸 하는 방법으로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써서 아날리시스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아날리시스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뭐가 되나요? 상태도가 됩니다. 상태도. 자, 일단 A 플러스, 즉 다음 상태에 대한 식은 JA A, 그죠? 바와 KA 바 A, 요 식에 의해서 JA 바 K 바 A. 그래서 JA에다가 BX 바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KA에다가 이퀄 게이트네요. 요걸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안으로 푸셔서 모두 3개의 항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B 플러스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가지고 입력식을 구해요. 이게 지금 묶이나요? x로 묶어내면 그렇네요. 간략화가 x가 돼버리네요. 그럼 b 플러스 x 그리면 x가 얼마? 1일 때만 1이고 나머진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0이면서 a, b가 1, 0인 경우, 이거 미안합니다. 1, 0인 경우, 얘는 x가 1이면서 1, 0인 경우, 얘는 x가 0이면서 a, b가 1, 1인 경우,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잘못됐나요? x가 0, 1이군요. 여기 아니고 요거군요. 그쵸? 0, 1. 그 다음에 1, 0, 1, 1. 요 식이 만들어졌어요. 요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 그래프를 가지고 뭘 그리냐면, 뭘 그릴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설계가 아니고 아날리시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상태 뭐가? 표가 만들어진 거죠. 상태 표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x가 0일 때 a 플러스 0, 1, 0, 1을 0, 1, 0, 1을 적으시는 거예요. x가 1이면 0, 0, 1, 0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0, 0, 0, 0, 1, 1, 1, 1.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그려진 상태표를 가지고 상태도를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가 상태다 그러면 가에서 01 나 상태로 가는 거고, x가 0, x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그림을 상태도를 완성을 하고 나면 이 상태도가 처음에 우리가 그린 상태도하고 일치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의 그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x 값이 그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상태도를 여러분이 그리셨는데, 이 상태도가 맞다 틀리다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상태도가 그려진 걸 가지고 회로로 만들어진 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뭐라 그럴까, 검산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리는 이 상태도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상태도가 맞다 틀리다에 대한 정답은 처음에 이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여러분이 상태도에서 그려진, 어디였나요? 그려진 상태도에다가 x 값을 쭉 집어넣고 이 상태도에 따른 출력값들을 쭉 계산해 내고 나서 그거를 여러분이 암산으로 그 문제 풀이 이전에 알았던 이 답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요? 요까지 했지요. 요까지. 그리고 이거 갑자기 뭐 수업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아쉽긴 한데, 일단 요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 과제죠. 과제. 이거 어디야? 이거 크게 보는 거.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쉬워져요. 단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다는 거는 밀리머신과 무어머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입력 시퀀스가 0110에 대해서 밀리머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과 무어머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한 답은 제가 제출을 하시면 카톡으로, 회로도는 그리는 거 아니에요. 회로도 그리는 거 아니고 단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만 그려주시면 돼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만, 즉 JK 플립플롭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는 가나다라 순서대로 쓰시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정답을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날짜는 내일 저녁, 뭐 12시 넘어서 뭐 1시, 2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새벽 4시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음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14장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상태 활동하고 종강하는 걸로 하고, 시험 날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하도록 합시다. 초파일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보강을 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